네, 과연 모두가 바라고 있는 알트 시즌 언제쯤 도래하게 될 것인가? 알트코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게 또 우려점들, 다시 말해서 미국 SEC의 이 규제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알트 시장이 또 압박을 받을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가 조금 복잡한 양상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알트 전체 시총 일간 차트입니다. 데일리 차트인데 알트코인 강세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 5월과 6월 알트코인들의 대서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지금 패턴이 예쁘다라는 거죠. 하락 쐐기의 상단 저항 돌파 테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지라인 잘 확보해 주려면 나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의 알트 시즌의 대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 알트 시즌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신호탄 정도는 나와줄 법하긴 한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조금 미묘한 상황들이 지금 시장 안팎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젤레가 알트 시총 차인을 시총 차트를 와이코프 패턴에다 대입을 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 18개월 동안에 축적이 있었고 1조 달러 돌파 이후에 지지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면 보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 패턴에 따라서 흥미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지금 4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에 진입하려는 공식 문턱이 75인데 아직 갈 길 멀었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 아직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 시즌, 알트들의 순환매 양상을 알트 시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건데 일단은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먼저 잘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단기적인 흐름이 이 시뻘건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썩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3087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3250달러 부근인데 지금 현재 3000달러까지 반납을 한 상황, 이 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에 성공할 경우에는 3,350달러까지 내다볼 수가 있고 여기서 더 빠질 경우에는 2,850달러까지도 후퇴가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약간 모호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직은 약간 더 이 우려점이 더 정서적으로는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지금 알트 대장이라서 주목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걸쳐 있습니다. 현물 ETF 이슈가 있고 또 증권성 논란이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 재단에다가도 SEC가 웰스 노티스를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이슈가 또 맞물려 있고 규제에다가 또 현물 ETF 이슈 이게 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미국의 대선 결과 그렇다 보니까 지금 되게 복잡하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얽히고 설키게 된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몇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00달러에서 2,750달러 영역까지 추가로 더 하락을 한다. 또 이런 하락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지연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더 BTC 차트에서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훨씬 더 퍼포먼스가 약한 상황 저점 찍고 거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알트코인 순환매가 펼쳐지게 되고 3분기에 알트코인이 급등하는 상황 비트코인이 그렇게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통합되는 상황 이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짚어봤던 거예요. 반감기 이후에 한 반년 정도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그 사이에 알트 시즌이 펼쳐질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꽤나 그래도 차트를 좀 보고 시장을 바라봤던 나름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축적의 구간을 이렇게 길게 거친 뒤에 돌파 리테스트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올타임 하이 찍고 이후에 이제 통합을 거치는 동안 알트 시즌, 지금에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축적을 했고 돌파했고 리테스트 반등을 살짝 했는데 프리 펌프를 보여줬는데 이때 지금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통합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알트 시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떠올려서 과거 상황을 또 대입을 시켜본다라면 어느 정도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3분기 이후 상황까지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지금 참 모호해졌습니다. 에릭 발추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SEC가 이더리움 재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내년 말까지 승인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관건은 대선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SEC의 리더십이 교체가 될 것이고 갠슬러보다는 우호적일 수 있다. 뭐 당연하죠. 특히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우악스러운 반암호화폐 정책 스탠스에 맞춰서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친암호화폐적인 어떤 지지 선언까지 지금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점도 더 앞당겨진다라고, 연내 승인 가능성 아니면 뭐 내년 초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5월 승인 가능성은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연내 승인 가능성은 사실 어느 정도 상당히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는 굉장히 우악스럽고 멍청해 보이는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바이든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라면 올해 안에 연내 승인도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는, 이 승인까지는 갈 길이 좀, 이 산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맞지 않나 싶고, 이 미국의 대선 결과라는 게 지금 사실 판세 예측이 어렵잖아요. 이게 치열하게 지금 맞붙어 있는 팽팽한 어떤 대결 국면인데, 여기서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이 판을 흔들 정도의 그런 대규모 또 세력권은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슈들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자리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이 지금 자극받는 것도 맞고 트럼프 쪽으로 지지세가 펼쳐지는 것도 맞지만, 그 자체가 어떤 스윙보터 역할로서 꽝 하고 판을 흔들 정도의 어떤 사이즈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크 큐반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갠슬러를 야지를 줬더라고요. 게리 갠슬러는 암호화폐 사기로부터 단 한 명의 투자자도 보호하지 못했다. 그가 한 일은 합법적인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뿐이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 다 그냥 이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이라는 100년짜리 오래된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놓고 일회성 소송을 통해서 기업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래서 결국 미국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어떤 규제, 무식한 규제 방식을 SEC가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듯이 한 방 때렸습니다. SEC 내부적으로도 갠슬러의 어떤 저런 스탠스나 입장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이렇게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크 우예다 SEC 위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혁신에 대한 가장 쉬운 대응은 나쁜 행위자를 핑계로 모든 걸 폐쇄해버리는 것이다. SEC는 규제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아직 그걸 만들지 못했다. 거의 이 정도면 양심 고백 수준이죠. 상당히 직접적으로 SEC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SEC의 어떤 규제 불명확성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혁신의 어떤 그 수위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창립자 데이비드 베일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 선거본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암호화폐 정책 의제를 설계했다. 트럼프 당선 뒤에 서명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제안했다. 우리는 차기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도록 $1억
대선 캠페인 자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했던 며칠 사이에 했던 얘기들이 다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이 데이비드 베일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비트코인 컨퍼런스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2021년 마이애미 비트코인 컨퍼런스 기억들 하실 거잖아요. 그거를 리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 비트코인 매거진의 창립자이기도 하고 나름 이 시장에서는 방귀 좀 낀다. 뭐 이렇게 조금 평가를 받는 인물이고 이렇게 지금 트럼프 선거본부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상의 업계를 대변하는 로비스트의 역할까지 하면서 1억 달러 대선 캠페인 자금 모금 계획 되게 세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게 이전에는 기껏 해봤자 약간 이 업계의 어떤 셀럽 중에 한 명이 뭐 개인의 이름으로 어떤 특정 후보 진영을 지지하면서 지원금을 준다, 캠페인 자금을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건 약간 판 자체가 달라졌죠. 판 자체가 달라졌고 암호화폐 이슈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결정적이진 않지만 대선판에 있어서 영향력을 갖는 그런 이슈가 돼버렸다. 이건 또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또 재밌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지지를 이제 이번 주 했잖아요.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나는 수용할 거다. 바이든은 암호화폐가 뭔지 모른다. 사실상 이렇게 바보 취급을 하면서 나는 좀 알거든. 이라는 얘기를 한 게 다 이렇게 맥락이 깔려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면 나한테 투표를 하는 게 낫다. 후원금 옵션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네. 다 맥락적이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서 암호화폐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다. SEC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건 물론이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런 스탠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우호적인 정책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쭈꾸미가 대가리가 터져서 빨리 짐 싸서 집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기원을 해야 한다는 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이상한 인간이라고 물론 저는 이제 미국 유권자는 아니지만 야 진짜 골 때린 인간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돼야 내 자산이 생명력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이 반암호화폐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저의 자산을 생각을 하고 투자자로서의 나의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지갑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이 시장의 변화 상황이 더 이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최근에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시총 4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연준의 국채의 화폐화로 인해서 미국 재정 정책 우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국채 화폐화, 돈 찍어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가고 시총이 4조 달러에 도달을 한다면 알트 시총까지 뭐 한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시총 랭킹이 시총 순위가 10조 달러 가까이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지금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이런 국채 화폐화로 인해서 대체 자산을 찾게 될 것이고 암호화폐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은 탈달러와 국채 신뢰도 하락의 해지 수단이 될 것이고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하면 상승세에는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라면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스탠스는 또 얼마나 더 우악스럽고 멍청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어지러지하죠. 그래서 지금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그래도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이다. 이렇게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 매거진이 올린 건데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보유 주소의 전체 주소의 86%가 수익권이라는 거예요. 86%가 수익권이다. 지금 내가 마이너스라면 이 14%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고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세라는 거예요. 강세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재밌는 공지를 때렸더라고요. 현지 시간으로 5월 13일 오전 10시에 GPT-4 업데이트 시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4일 새벽 2시예요. 화요일 새벽 2시인데 여기서 만약에 업데이트 된 게 시연이 딱 되는데 그냥 별거 아니면 그냥 넘어갈 텐데 만약에 챗 GPT-4 처음에 등장했을 때처럼 뻥하니 뭔가가 또 등장을 해주면 AI 테마가 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5월 중순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지금 핵심 테마이기 때문에 빅테크의 이슈이기도 하고 동시에 AI와 관련해 있는 블록체인 이슈이기도 해서 어쨌든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된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렌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애플과의 협업으로 주목을 지금 더 받고 있는데 많이 반등했죠. 지금 4시간 차트에서 상당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어쨌든 10달러대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3달러 그리고 15달러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 정도로 체크가 가능하고 또 패치 이거 데일리 차트거든요. 차트가 예쁘죠. 대칭 삼각 패턴의 지금 상단 저항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항 맞고 떨어지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지지 라인 테스트를 하겠지만 만약에 돌파까지 해주고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간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선명하다. 올타임 하이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기대감을 안겨주는 차트 캡틴 5의 분석입니다. 월드 오브 차트는 인젝티브 얘기를 하네요. 8시간 차트인데 차트가 예쁩니다. 하강 채널의 지금 상단 저항을 뚫고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간당간당해요. 지지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단계에서 비트코인만 조금만 더 안 빠지고 힘을 받아주면서 유지만 해주면 이제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반등이 확 한번 나와줄 것 같긴 한데 50달러를 향한 기대감이 가능하다라고 월드 오브 차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위입니다. 수위 3데이 차트인데 크립토 블릿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하락수익이 패턴이 이렇게 빵 예쁘게 지금 형성이 되고 돌파 테스트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피보나치 618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지받고 상단 저항 뚫으면 어떻게 된다?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 목표 1.4달러에서 1.5달러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좋겠네요. 수위 같은 경우에도 유통량 이슈가 국내에서는 좀 불거지는 이슈화 시키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데 사실 해외 차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관심 있는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위도 아마 좀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차트 흐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